예, 마켓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중국 우한 폐렴 관련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 흔들리는 시장의 방향성을 또 논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영업부 금융센터 박종환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WTO에서 이 신종 코로나의 글로벌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에 좀 국한된 사태였던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글로벌 시장으로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 있죠. 글로벌 증시 다 같이 밀렸고요. 어느 정도나 충격이 있을까요? 과거의 경험들을 좀 이럴 때 봐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뭐 미래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때 시장에 어떤 반응 했었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에 사스, 중국 사스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 신종플루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중동호흡기 질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치사율로만 놓고 본다면 단연 메르스 그리고 사스가 지금 현재 우한 폐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스 사태 같은 경우에 중국 내에서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그것이 상당 기간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증시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 적어도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길게 어떤 임팩트를 끼치지는 못했었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간의 하락을 이끌긴 했지만은 그것이 결국 재차 그 다음 분기부터 다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도 중국 소비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뭐 고전을 명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어떤 질병 관련된 이슈라는 것은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좀 둔화를 이끌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중국 사스 발병 시 중국 내 GDP 성장률이 분기별로 전분기 대비해서 1%포인트 넘게 감소했었던 사례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글로벌 전역으로 확산되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전 국가적인 방역 체계라든가 또 대응 체계가 과거 10년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좀 성숙이 되고 또 개선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또 지금 국제적으로도 좀 공조 체계가 빠르게 좀 가동되어 가는 상황들이 비록 지금 이제 설 연휴 동안 빠르게 확진자가 나오고 또 중국 내 사망자 수도 늘었지만 분명히 그것이 뭐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계속 무한대까지 사실 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사망자 수가 정점에 이르르고 그리고 그 증가 속도가 둔화가 되면서 또 감소가 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것은 단기 관점에서의 어떤 충격 이슈로 좀 바라보는 것이 현재로서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사실은 뭐 조금 더 확전이 되고 확산이 될 가능성도 물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그래서 이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뭐 우리 메르스 사태 때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충격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이제 지금 지나고 보면 그때 그 폐렴을 뭐라고 불렀지? 우리가 사망자가 얼마나 됐지? 이런 걸 사실 기억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지나고 나면 그렇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금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얘기로 조금 다시 좀 언론으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하고 결론을 이따 맺겠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실적이 괜찮았고요. 이번 주에 정유사들 실적 발표하는군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IMO 효과 이런 것 때문에 2020년을 꽤 기대했었는데 정유주들의 주가는 못 움직입니다. 네, 지금 정유주들의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IMO 효과, 그것을 좀 가장 크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효과가 지금 수요 부진, 수요의 이연으로 인해서 지금 생각만큼 나오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올해 초부터 고유황유 대신 저유황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봤었지만 이미 지금 상당수 저유황유를 작년 하반기부터 좀 빠르게 미리 좀 재고로서 축적을 해 둠으로써 지금 비축을 해 둔 점이 파악이 됐고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생각만큼의 그런 수요
기대를 지금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지금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권까지 돌아서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정유사들의 그런 실적이 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업계에서 이것이 이제 지난 4분기를 바닥으로 찍고 뭐 1분기 때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 그런 칼날 위에 좀 서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격이 정말로 실제 수요의 회복과 함께 좀 돌아서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후에 진입을 해도 사실 이런 시클리컬 산업은 늦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뭐 IT가 시장을 주도하고 또 그 이외에 2차 전지라든가 다른 좀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섹터군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정유주에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기 관련주로서는 이제 정유주나 뭐 예를 들면 조선, 철강 뭐 좀 비슷한 정유주가 더 이제 부진한 건 사실인데요. 현대차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제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글쎄요, 경기 관련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내수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고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치를 상향하는 것도 나오는군요. 현대차하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현대차가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었죠. 이러한 것들이 한 2015년 이후로 지속적인 어떤 영업이익의 내리막을 기록을 하다가 작년을 기점으로 완연하게 달라진 어떤 영업이익의 기초 체력을 보여준 한 해가 2019년이 되겠고요. 올해 역시도 지금 그런 신차 효과들, SUV를 중심으로 한 고마진 제품들의 판매 호조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에 지금 놓여 있다. 특히 GV80으로 이제 대변되는 그런 신차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이것이 지금 고환율의 어떤 기조적 흐름 역시도 함께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현대차의 그 실적, 호실적의 그 근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차 판매 효과 그리고 환율 효과인데 이것이 올해 역시도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래차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역시도 지금 윗단에서 함께 작동하고 있는 상황.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그동안 계속 박스 안에서 움직였었던 현대차 주가의 흐름을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아도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고 또 그 밑에 단에 있는 부품 업체도 지금 충분히 관심을 이제 함께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워낙 소위 말하는 이제 저평가 가치주의 대명사가 자동차 부품주였었거든요. 충분한 자산 가치 그리고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매도 불구하고 어떤 성장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현대차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해가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수혜 기업을 꼽는다면 이제 친환경 경량화 소재 관련된 기업으로서 코프라를 꼽을 수가 있겠고 또 GV80 관련 부품 납품 업체로서 두올이라는 기업 한 두 기업 정도를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는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부품 회사도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을 코프라하고 두올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보면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많이 오른 데다가 또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거고요. 예, 그런 가운데 의류주는 이제 중국 관련주로 좀 볼 수도 있고 또 낼 수도 있고 한데 의류주의 투톱으로 불리는 이제 필라하고 FNF가 주가가 확연히 다른 모양입니다. FNF는 잘 가는데요. 필라는 이제 지주사로 필라 홀딩스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주가 하락폭이 크고요. 예, 같은 의류 회사 한때는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왜 이렇게 명암이 엇갈리는 걸까요? 네, 이제 같은 그런 이제 섹터군 안에 있었던 기업입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부진이 좀 가장 뼈아프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힐라홀딩스의 경우에 미국 법인에서의 그런 실적 부진이 좀 지금 생각보다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국면.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또 그 중국에서의 그 분식회계 또 의혹이 커지면서 또 이것이 주가 하락세를 또 계속 야기시켰던 부분이 있었었죠. 그에 반해서 FNF 같은 경우 지금 MLB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까지 빠르게 이제 확장을 시켰고, 이것이 기존에 원래 이제 프리미엄 그런 패딩 업체라는 인식에서 또 다른 브랜드를 재창조시킴으로써 이것이 충분히 확산성 있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수출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FNF가 이제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두 기업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중국 우한폐렴 이슈 때문에 중국 내 소비가 일시적으로 부진한다면 단연 그런 뭐 의류라든가 이런 MLB 브랜드의 소비 자체도 일시적인 타격은 받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러한 브랜드가 또 이제 여름 시즌 메이저리그 시장의 개막과 또 맞물리게 되면 항상 또 구조적으로 2분기, 3분기 때 매출이 가장 좀 높게 나오는 그런 계절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FNF의 주가 흐름은 역시 좀 휠라 홀딩스와는 다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다른 방향을 나타내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네. 따지고 보면요. 예, 앞서 이제 우한폐렴에 따른 과거의 사례들 그리고 이제 대응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가장 시장의 핵심에 섰던 것들은 IT하고 중국 관련주였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난주 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고 중국 관련주나 우한폐렴 사태에 따른 영향들로 인해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예, 단기적으로 주식을 좀 줄일 거냐, 예, 뭐 이게 이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전략은요. 네. 네. 일단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 제가 연초만 해도 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 좀 톤 다운을 할 그렇겠죠. 필요가 예.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단연 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충분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면세업도 마찬가지고 또 카지노도 그렇고요. 여행업종 그리고 항공 주가 대표적으로 꼽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뭐 그다음에 저가 항공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은 여전히 좀 우리가 지속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 하지만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군 그리고 2차 전지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섹터군들에 대해서는 시장 일시적인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하지만 그 구조적인 방향성, 물결의 어떤 흐름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눌리는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사실 매수를 해도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좀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제 시장 여건에 좀 접어들었다는 생각이겠고, 그런 소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톤 다운을 하시되 그동안 좀 성장성에 대한 여전히 기대감이 큰 IT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섹터군까지는 충분한 눌린 구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은 뭐 우한폐렴, 중국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용기를 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구간으로 가고요. 여타 이제 다른 쪽 섹터들 IT나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박종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